천녀가 나오는데 뭘 한 것 같죠? 오늘 불이법문 관유였습니다. 보리불 분배했고 보리불 한 거 맞죠? 네네. 이 보리불 지난주에는 갑자기 제가 매스컴을 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그 전에 나왔던 제 책 있죠. 그 책을 읽어봤더니 이거 어떻게 오십니까? 조금. 예. 편하게 읽고 좋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내가 꼭 그런 인물도 아닌데 고맙죠 인터뷰에서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기사 분량이 크더라고요. 한 인터넷에서는 찾으면 한 원고지로 30매 이상을 분량, 200점 분량이고 종이신문에는 한 3분의 1년 정도 끝나서 갑자기 그쪽 보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았어요. 내가 이거 쪽팔렸어 내가. 그쪽이 팔렸다는 말이 얼굴이 팔리는 게 우리가 얼굴이 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린 거죠. 예전에 쪽팔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기자한테 이제 첫 머리킥 문답을 이제 쭉 인터뷰를 했는데 마침 제가 청명문화재단이라는데 이사장을 또 맡고 있어서 그 재단 사무실에 가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얘기도 하게 되고 재단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좀 많이 그런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첫머리가 기사에 그 정리를 하는데 그 말이 인상이 깊었든지 딱 그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기자가 이제 그 주로 인물을 다루는 기자인데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가장 전리여서 학생들한테 묻고 불자들한테도 묻는 이야기가 늘 관념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하고 제가 묻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냐?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싶다는 그런 객관세계에 대한 관념 없이 무조건 그냥 수행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관념에 빠져가지고 일종의 체면술 거는 식으로 불교를 하고 수행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명상수행 같은 것도 어떻게 되느냐면 그 세상에 문제들이 많아서 마음에도 많은 그 세상과 마음이 원래 둘이 아니라고 보는 게 옳죠. 여기 지금 둘이 아니라는 그 법문품입니다. 그럼 둘이 아니라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에 들어가요. 사실은 연기를 갖다가 압축하면 둘이 아니라는 대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세상과 내가 둘이다. 계속 불자들이 되뇌이면서도 늘 잊어먹는 게 바로 둘이 아닌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 얼마나 중생이 바로 부처다. 뭐 여기 연불속에는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가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의 밝히심이래. 그걸 둘이 아닌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본내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계속 우리는 불의 법문을 내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또 나누고 살아요.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마음과 세상이 둘이 아니다. 그런데 마음 따로 세상 따로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음이 모두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세상과 마음을 둘러보는 아주 경향이 심한 분이 없어요. 왜? 자꾸 세상 일을 여기서 이쪽으로 나눠놓고 여기서 다 해결하려고 해. 그러면 완전히 둘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세상에서 오는 많은 문제 같은 것도 마음속에 막 반영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명상을 통해서 싹 해소를 해. 편해. 저 혼자 편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요. 여기서 꺼져. 불이 다 그냥 식어.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게 되면은 저 세상은 그냥 불러가는 거야. 냅둬라. 나 혼자. 그럼 최면술이에요. 최면술.
이게 최면술 종교라면 안 되고 최면술 수행은 안 된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학생들에게도 저는 종종 물었어요. 동양사상을 하는데 동양사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서양사상은 뭐 비해서 동양사상이 감염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동양사상이야말로 언제나 어떤 세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유교는 공자이래로 가르침이 뭐냐면 수기치인제학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닦고 그때는 정치밖에 세상을 바꿀 길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치인을 남을 세상을 다스려서 훌륭한 세상 만들자. 이 두 개가 축이에요. 유교의 축. 근데 지금은 세상을 바꾸자는 유교의 가르침은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말하자면 도덕적인 측면만 남아요. 그럼 유교가 반쪽이 된 거죠. 이건 사실 유교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세상이 전제가 돼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떤 세상을 전제로 해요. 예전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권에서 이상적인 사람은 자본주의권에 오면은 아주 도태되는 인간이에요. 자본주의권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은 지금은 사회주의권이라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렸네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아주 망할 놈이에요. 아주 못된 놈이고. 동구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갔던 교수가 이쪽하고 자본주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부 사회주의권이 살아있을 때 그 동구권 교수가 한 말이 여기는 1등 하려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뭐 아주 재미난 말이에요. 거기는 1등 하려는 딱 봐도 언제나 1등 하려는 사람, 그런 자유 경쟁, 이걸 부추기는 사람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평등이에요. 중심이 평등이고 자본주의는 경쟁이 중심이거든요. 자유가 중심이 되느냐? 자유와 평등이 이건 뭐 거의 그 모든 종교나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추구하는 두 가지 가치, 중요한 가치가 늘 자유와 평등이에요. 이건 벗어나기 힘들어요. 불교도 얘기하면은 해탈이라든지 그 대자유 말하자면 그 절대 평등, 이 두 개가 함께하는 거거든요. 절대 평등과 절대 자유, 대자유. 이게 성취되는 것이 불교의 궁극이라고도 어떻게 표현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상의 모습이 달라지고 이상적인 인간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동양사상 가르치면서도 언제나 너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냐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된다. 저는 불자들한테 그렇게 묻죠. 당신이 생각하는 불국토는 어떤 세상입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훌륭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살 수 있는 존재도 자기를 갖고 나갑니다. 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불국토 이상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자가 실천적인 불자가 됩니다. 이건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세계하고는 안 맞는 세상 같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세상을 불국토에 가까운 세상으로 바꿔나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건 멀리 갈 거 아니고 내 가족관계부터. 가족관계가 어떤 게 부처님이 생각하는 그 세상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자기와 더불어서 세상이 바뀌어져 나가고, 그래서 불국토가 자기 변화와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종교라야 건강한 것이지, 제 마음 편안한 데서 안주해버리면 이건 최면술 불교가 됩니다. 저는 늘 경계를 하죠. 백공사님이 얘기하신 말씀 중에 계속 여기서 이제 예불 하면서 신물계 같은 거 읽으면은 사실 그게 다 반영돼요. 그러니까 옳게 수행을 하면은 자기와 더불어서 세상을 함께 좋은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그 움직임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죠. 저는 이런 그 종교의 모습, 불교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불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쓴소리라고 하는 것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불국토는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의식이 불자들에게 전반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전부 마음 타령 속으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불자 신도에 비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으로는 가장 적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백권 선생님 가르치면 사실은 이런 저의 어떤 그 모든 시각 같은 것들은 불교를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백봉 선생님 가르치면서 저는 얻었다고 봐요. 불교학자가 어떤 때 저는 불교학자가 아니죠. 쭉 논의를 하다가 제가 꽤 유명한 불교 송 교수님은 불교학자 아닌데 가끔가다 얘기하면 촌철살인의 말이 나오는데 그 관점은 어디서 얻은 거니?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줬지.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보림선언 도반은 나를 배반자 취급하더라고. 보림선언 전통에서 벗어난 사람. 저는 전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정신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고사불교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출가인이 불교하고 제가자로서 이 세상에 제가자로서 역할하는 불자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나와 더불어서 이 주변과 세상을 함께 바꿔나가는 불자예요. 이것도 이 불이법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불이법문품 들어가면서 마침 인터뷰 기사가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저는 불자들에게는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불국토는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최면술 불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 불이법문품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읽어보시면은 제가 다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읽으면은 진짜 더 헷갈려요. 왜 그러냐? 둘로 볼 수 있는 예들을 다 들었어요. 우리가 보세요. 더러움과 오염된 것, 그거 신묘한 것, 산만한 것, 고요한 사유. 좀 보세요. 일상과 무상, 묘비, 보살의 마음과 성문의 마음, 그 다음에 선과 불선, 유죄, 무죄. 하여튼 들 수 있는 건 다 나와요. 유의와 무의, 세간과 출세간, 생사와 열반, 다음이 있는 것과 다음이 없는 것, 내가 있는 것과 내가 없음, 발견과 지혜가 있음과 지혜가 없음, 이런 얘기. 사대와 허공, 여섯 감각과 법, 공과 무상,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주로 불교적인 용어를 빌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 세상의 둘로 보는 견해들은 총망라했어요. 총망라했어요. 그래서 둘이 아니야. 그것을 둘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이 불이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두 가지 애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세상에 둘로 싸우는 거 다 들어갔어요. 보수와 진보. 그 들어가요. 보수와 진보. 자유와 평등. 우리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거 다 집어넣으면 이 불이법문에 다 들어가요. 이거 모두를 둘로 보지 않는. 이게 근본이다. 불교의 근본이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유마경의 약간 굉장한 어떤 신통, 변화, 자제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밑바탕지는 가장 궁극적인 논리적이고 궁극적인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불이법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치면 되나요? 참다. 다시. 수락. 네. 하여튼 모든 것 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유마경 전체를 관통하는 앞에 관유정품 다 있지만은 그것에 깔린 근본적인 어떤 도리가 둘이 아님이라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둘로 보지 아니하는. 둘이 아니라는 원래 이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둘로 보지 않는 거죠. 이 둘로 보지 아니야, 둘이 아님 이게 다 불이법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세상은 언제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둘이에요. 세상은. 제가 예전에 여기 고림선에서 한 강의 중에 그게 기억이 나요. 법성계 거꾸로 있게 했던가요,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마침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기소지 비역행하면서 법성원용 무이상 그 뒤집어서 법상은 절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많이 얘기했어요. 상과 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상에 매달리니까 법성원용 무이상 하지만은 법상은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언제나 둘이에요. 법상은 뚜렷하게 나눠진 상의 세계예요. 그 상의 세계에 매달리니 법성원용 무이상, 무이상이 바로 불이에요. 그러나 법상의 세계는 언제나 둘이에요. 이 둘의 세계를 뭉개는 것이 아니라 성으로 봐서 회통하는 거예요. 둘을.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가 되면 안 되죠. 둘이 아니다는 것과 그러면 하나냐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또 한 분 오셨습니다. 네, 수라. 거기. 예, 네. 됐습니다. 이 상의 세계를 뭉개는 가르침이 아니라 상의 세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원효대사가 화쟁론을 했죠. 신문 화쟁. 그것도 사실은 불의적인 관점에서 나옵니다. 신문 화쟁론도. 그 다음에 그 원효 스님의 저작을 쭉 제가 읽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친숙하게 느꼈던 것이 원효 스님이 장자를 읽었던 게 틀림없다. 장자를 원효 스님이 굉장히 아주 장자의 사상을 뿌리 깊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장자에 뭐가 있느냐? 이 둘이 아닌 것을 논리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전개한 게 누구냐면 장자입니다. 장자의 재물론 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재물론 편. 재물론. 재물론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물하는 논인 줄 재라는 건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에요. 가지런히 한다. 재는 물. 그러니까 재물하는 논 무슨 논 유심론 관념론을 하니까 논이 뒤에 떨어진 줄 아는 게 아니라 장자의 재물론은 뭐냐면 물론을 가지런히 한다는 거예요. 재물론이에요. 재가 동사고 물론이 목적어예요. 재물론. 물론은 뭐냐? 물이라는 건 그때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 이론을 물론이라고 해요. 여러 사람들이 이론들을 물론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주장, 각각 다른 주장을 제일하게 하는 평정한다는 거기 장자가 아주 재미난 여러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이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면은 그걸 화해시킬 길이 없대. 어떻게 화해시켜 두 사람이 다투면은? 자, 이제 몇 가지 장자가 예를 들어요. 두 사람이 다 틀린다고 내가 주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셋이 싸워요. 두 사람 싸움 말리다가 셋이 싸우게 돼요. 그렇죠. 왜? 너희들 둘 다 틀려. 그러고 나오면 나하고 이제 두 사람하고 함께 해서 셋이 싸워요. 그러게 되죠.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내분이 일어나요. 내면이 통일이 안 되고 완전히 이상한 속에서 내가 싸워야 돼. 맞다는 주장과 틀리다는 주장 다, 이쪽 주장과 다, 양쪽 주장을 다 긍정하면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 안 된대요. 어떻게 해도 못 말려요.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참 장자교는 재미있어. 정말 절대적인 평등의 관점에 딱 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논쟁에 끼어가지고 이걸 말릴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재물론 불의법문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여쭤야 돼요. 둘이 아니면 모든 주장, 이쪽 주장 저쪽 주장 둘이 아니다. 그러면 둘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세우실 거예요? 그럼 셋이 싸우면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제 불의가 아니라 이제 셋이 나와요. 그럼 둘이 아니니까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다고 하실래요? 그것도 또 큰일 나요. 왜?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 일단 자기 존재의 통일성이 깨져버려요. 그럼 이 불의법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둘이 아니다라는, 하나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제시했어요. 왜? 둘이 아닌 데서 그쳐야지 하나다 라고 말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라고 말하는 순간 다양성의 세계를 완전히 획일화하는 파시즘이 나와요. 파시즘 같은 사고방식.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논리로 통일하려는 그것처럼 위태로운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자기 것만 옳다고 하고 하나로 획일하려고 하는
그 주장 나오면 세상 망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사상이 바로 그거.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둬도 아니구나, 오셨다. 둬도 또 안 된다는 것도 틀림없어요. 계속 시끄럽거든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얼마 동안에 얼마나 둘 때문에 시끄러운 세상을 겪었습니까? 둘 때문에 시끄러운 세상. 정말 이렇게 호되게 겪을 수가 없어요. 이걸 겪고 나서 한 내년쯤 되면 우리 국민들이 좀 불의법문에 불의법문 얘기하면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세상이 되려는가? 이 걱정될 정도로 쪼개졌어요. 이게 쪼개졌다는 것은 또 그냥 그만둘 수도 없단 말이죠.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공연불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또 틀림없어요. 셋이어도 이제 내가 내 주장을 다시 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럼 각각 주장 다 옳다고 해도 안 되는 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떡할 거냐? 자,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제 얘기만 들어서 답을 가지고 계실 텐데, 나는 세상에 어떤 몸을 낳았기 때문에 선생님식으로 낳았다라는 말을 딴 데 가서 하면 사람들이 좀 못 알아듣던데, 저는 하도 익숙 낳았으니까, 낳은 이상은 어디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요. 왜? 세상은 언제나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지적인 분별을 합니다. 이건 이거다. 지적인 분별에만 딱 끝이면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는데, 반드시 사람은 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이 있고, 말하자면 과거 여비 있기 때문에 어떤 쪽에 친숙한 친화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워요. 이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뿌리 깊은 어떤 경향성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미적인 감각도 다르고 맛 감각도 다르고 정말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나? 어떤 제 집안 아저씨하고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그 아저씨가 예전에 이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딴 집에서 한 1년씩 2년씩 있고 다니고 한 그런 일들이 많았죠. 저희 집이 대전에 꽤 집이 좀 넓고 그래서 그런지 친척들이 몇이 거쳐왔어요. 친척 아저씨 뻘 되는 사람이나 아버지 옛날 친구의 아들이 한 1년 학교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아저씨 뻘 되는 그 분이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살아서 한 1년을 같이 살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는 이제 같은 또래니까 한 살 차이라도 재밌었죠. 아저씨 하면서도. 그러다가 그때 동아대백과사전인가 백과사전은 유일한 이렇게 두꺼운 걸로 백과사전이 딱 종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백과사전 그거. 백과사전 이제 가슴에 재밌게 하다가 한 페이지에 세계의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여자들 사진만 꽉 나왔어, 한 페이지에. 그래서 아저씨하고 둘이서 어떤 여자가 제일 예쁜가를 고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 이상해. 내가 전혀 안 예쁘다는 여자가 제일 예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 미모에 관한 관점도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이 여자가 이쁘단 말이에요? 이쁘단 말이야지, 아저씨라도 너는 그게 이쁘냐? 그래가지고 막 투닥투했는데 이게 해결 안 돼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서 몸을 낳은 이상은 엄청난 그 과거의 숙세의 업인지 몰라도 뿌리 깊은 성향이 있고 어디에 끌리는 데가 있어요. 반드시 끌리는 데가 나와요. 둘로 보는 데서 끝나지가 않고 거기에 뭔가 이게 오라, 이게 조화가 나와요. 조화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집착이 생겨버려요. 거기 딱 집착. 그냥 나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게 좋으냐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갈등 구조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양극화돼가지고 나하고 다른 사람 도저히 용납 못하는 그런 구조까지 가면 이걸 양극화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섭죠. 둘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둘에서 그치지라. 둘이라고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 거기에 기호가 붙고 경향성이 붙고 집착이 붙고 그 다음에 자기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용납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붙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공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둘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몸을 놔두고 있는 이상은 어떤 쪽에 끌릴 수밖에 없다. 나는 완전히 공평무사하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꿈이에요. 이런 꿈은, 이런 야무진 꿈은 꾸면 안 되죠. 어차피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또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시각,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만 봐도 이제 불교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원인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조금 떠날 수가 있잖아요. 이래서 이 큰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랬을 때 벌써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시각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 복잡한 세상에 내가 아무데도 끼지 않을 수는 없고 양쪽이 낄 수는 없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싫어하는 인간이 양시양비론을 펴가면서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런데 이쪽은 이래서 나쁘고 저쪽은 저래서 나쁘고 아무 입장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이에서 박쥐처럼 지 이익 챙기는 인간들. 그건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도록 해줘야 돼요. 정말 용서 못할 인간들이에요.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저는 주장하기를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나는 여기다라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조화가 없다는 건 이건 사람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 바탕을 인정하고 나면 내가 이게 조화라고 인정해도 그것 때문에 남을 배척하지 않으면 돼. 배척하지 않으면 돼. 그 제가 계속 이것도 뭐 부처님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부처님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부처님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진리를 옹호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하냐?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이 말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연구처럼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는다. 이렇게 되뇌고 살면 싸움이 반은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이거 큰일이거든요. 이게 자기가 믿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진리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타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말살에까지 가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나하고 다른 존재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거짓을 말하는 자고 나쁜 쪽에 가담하는 존재가 되니까 타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양극화죠. 부처님 말씀을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차이가 됩니다. 너는 그렇게 믿냐? 나는 이렇게 믿는데? 그러면 내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해보자. 너는 그게 이뻐? 난 이게 이쁜데. 이건 따지면 안 돼요. 이건 따지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미적인 문제는 따져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건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어변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불자들한테도 너무 관념에 빠지지 말고 강조하는 게 그 MBTI 검사 같은 거 있죠. 그거 한번 받아보시오. 굉장히 그걸 절대화할 필요는 없는데 받아보는 그 체험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INTP 이런 쭉 유형 나오잖아요. 인격, 사람의 유형이 굉장히 달라요. I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사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왜 쟤는 저래 이렇게 됐는데 그 MBTI 검사를 쭉 해서 자기 유형을 알고 다른 유형의 특징을 쭉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사태에 저렇게 반응하는 유형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유형에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죠. 저런 유형이 있어. 저런 유형이 있어. 그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은 대개 또 공통돼 있더라고. 어느 정도는 똑같이 그것도 이게 타고난 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 달라요. 뭐 그 감정욕 쪽이 강한 애가 좀 있고 뭐 있는데 저는 하여튼 전형적인 하여튼 그 이상한 기운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하니까 아 그렇네 하는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어변이 다르고 수태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믿음은 또 달라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 당신은 그렇게 믿느냐. 이렇게 다르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고 나고 그 다음에 이 불이본문의 근본적인 틀을 봐야 돼요. 근본적인 틀이 나와요. 둘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극복되어야 되느냐. 둘을 뭉개서도 안 되고 둘을 다 인정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디에든 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초월한 존재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은 인격이 없을까요? 어떤 좋아하는 게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부처님은 상호가 다 똑같아요? 완성태는 똑같아야 돼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부처님은 완전하죠. 완성태는 그러면 모조리 하나도 차이 없이 가장 완성된 모습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여쭐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내 인격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 내 인격을 어떻게 다듬어 나가느냐에도 이 기준이 없이는 이게 곤란해져요. 완전히 사람은요 인생이라는 건 정답 없어요. 뺏겨가지고 자기 인격 완성할 수 없어요. 정답이 있으면 참 편하지. 인생에 정답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인격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 잘 생각하세요. 하나의 모범답안이 있어 나는 그거 뺏기겠다?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 부처님도 왜 상호가 달라? 다 완전한 분들인데 완전한 분들이 상호가 왜 달라요? 그렇게 해결화되면 완전 깨지는 거예요. 세상 콩가루처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각각 개성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요소들이 다 파격을 이루면 끝나요. 아주 그냥 사람이랑 같이 여러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각각 피카소가 하여튼 그림이 있고 뭐 모딜리아니 그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그림들이 다 명화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예요? 각각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 다른 요소들을 가장 어떤 특수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조화롭게 아름답게 배치한 거예요. 이게 명화죠.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발소 그림. 요새는 이발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 얼마 전에 제 머리가 조금 짧아졌죠.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부산에 가서 한 서너 시간 빈 시간이 나오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가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막 완전히 산발이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좀 가다듬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부산에서 아니 머리를 깎을 데가 없을까 해서 보니까 친숙한 이용원이라는 간판이 이용원이라는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용원이에요. 이름도 촌스럽게. 그 1층이야. 그 갔더니 제 연배쯤 되는 그 아저씨가 이발을 해요. 그래서 이 머리 좀 잘라달라고 했더니 잘라줘. 저도 정말 제 머리가 조금 짧아진, 지난주 인터뷰하고 한 주 지났네요. 짧아진 게 그 이용원에서 깎았어요. 옛날 이발소라는 건 뭐냐? 이발소에 그림을 걸어요, 되게. 그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사쟁이들이 그 명화 같은 거 비싼 풍경화 놓고 그대로 모사해서 그려서 이발소에 붙이는 그걸 이발소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발소 그림의 특징이 없어요. 개성이 없어요. 절대 명화가 못 돼요. 그냥 보기는 그냥 그럴듯한 정도에 그치는 거지 이발소 그림은 명화가 없어요. 그걸 이발소 그림형의 인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정말 아름다운 인격이라는 것은 개성이 있는 인격이에요. 개성이 없이 어떻게 인격이 나옵니까? 근데 나머지 요소들이 잘 그걸 떠받치고 조화롭게 다 떠받쳐서 가장 그 개성을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해주는 그게 바로 인격 완성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격 완성.
아, 또 오셨네. 메시지를 눌러야 돼요? 아니. 방님이나. 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되지. 어떤 자기 삶을 뺏길 수 없듯이 자기 인격 완성도 개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백봉사님 전반적으로 훌륭하셨어요? 에이. 수혜는 저기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선생님 다 인격적으로 얼마나 하시고 아주 남들 보기 다 그냥 그러셨습니까? 에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괴팍한 노인네고 참 이상한 측면 엄청 많았던 노인네요. 아이고, 성질도 그냥 저는 아주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은 아이고 저 노인네 성질 그런 일이 많았어요. 아이고 저는 이제 늘 그래도 수혜령 빼놓고는 제가 늘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 거의 6개월을 저 수혜령이 저 무용도사님이 그래 재수생을 갖다 거기다 처방한 사람이 참 이상한 양반이야. 제가 대학 떨어져 집에 있는데 글쎄 할 일도 없는 데 가서 10억이나 드리라는 그게 말이 돼요? 옛날 요즘 같으면 참 그거 맞을 소리지 재수생을.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아래 먹이 주무시고 제가 윗목에 자고 6개월을 모시고 있었죠. 그러니까 늘 밥상 올리고 선생님 산소 가면 따라다니고. 그때 누가 수석을 가르쳐줬더니 수석에 빠지셔가지고 그거는 남이 담장에 돌담 싸는 것도 빼내래. 그럼 그건 못 빼냈어. 그런데 남의 집에 슬레트 지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누질러놓은 돌을 내려오래요. 저거 좋다고. 저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딴 돌로 올려놓고 그건 내려오래. 그건 내려온 적 있어요. 야, 그러니까 희한해요, 정신. 내가 그때 수혜령 때문에 백봉선생님이 의심했다니까요. 이 양반 도인 아니야. 이거 가짜다. 수혜령이 군대 간다고 대전에 무슨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었어. 저는 도인이라는 건 아주 생사 감정을 다 초월하고 그냥 그런 분인 줄 아는데 수혜령 그렇게 오래 모시던 제자가 가니까 안 됐더니 거기도 갑자기 짜장면 먹다가 눈물이 글썽하셔가지고 수혜령아 너 제대하고 여기 와서 또 짜장면 먹재 이거. 야 무슨 도인이래. 그래서 그 도인을 의심했다니까요. 이 백군님도 가짜다. 그랬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참 재밌어요. 몇 달을 있는데 하여튼 저 혼난 건 말도 못해요. 제가 덜 떨어졌거든, 꼭지가. 상당히 세속적으로 엄청나게 꼭지가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잘 잊어버리고 대충 하다가 일 저지르고 그러는 거 제가 잘해요, 아주. 그 일도 아주 야무지게 못해요. 선생님 그거에 우선하네, 그냥. 얼마나 혼이 나는지. 혼내면 또 그냥 가볍게 혼내는 것도 아니야.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 의심스러운데 얼마나 모시고 있다고 하니까 이 어른이 매력이 있어. 그 묘한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화끈하게 막 야단치고 또 싹 잊어버리고 또 변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이나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또 한 번 대학 떨어지면 인생 금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8월 27일 날 제가 절에 나와 상견했어요. 재수생이 8월 27일 날까지 수학 한자, 영어 한자를 안 봤어요. 양심을 걸고 안 봤어. 들어갈 때 그래도 양심은 재수생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수학 1위 정석. 그때도 수학. 그 다음에 정통 영어라는 영어 참고서 또 2개를 들고 갔어요.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한 번도 그걸 못 떠들어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얘기냐. 백봉 선생님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렬했어요. 그걸 들여다볼 시간 여유가 없지. 여유가 없어. 하루 종일 저를 뽑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요 몰아치는데요 깊이 이상한 재주를 가지고. 그래서 그 6개월을 2월부터니까 6개월쯤 됐다. 한 페이지를 못 봤습니다.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상견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학원 시험도 오래 떨어졌죠 제가. 그때는 학원도 시험 쳐 들어갔답니다. 양녀학원이 그때 제일 좋았어요. 대성학원이 막 치고 올라오던 시절이에요. 그 양녀학원이 치고 들어오는데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버렸어요. 그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어요. 대학을 간다는 놈이 어떻게 학원도 떨어지냐.
참 한심한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가 학원 원장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백으로 들어갔어요. 참 제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넉 달 공부하고 그래도 서울대를 붙었어요. 제가 정말 그때 정말 제가 평생에 시간 짜놓고 공부한 거 그때가 처음이에요. 일주일 시간표를 다 짜놓고 했는데 아마 그래도 붙었던 거는 선생님한테 6개월간 호되게 이 몰아침을 당하면서 그래도 식이 맑아진 그런 덕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 한자 공부 안 하다가 넉 달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붙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 덕도 있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6개월 동안 정말로 선생님 밑에 호되게 막 그냥 받고 아유 저 가슴 아플 때 많이 들었어요. 자다가 코피가 터지고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선생님 뭐 노인네는 잠도 안 주시고 새벽이면 또 일찍 일어나시지. 아이고 그래도 방은 또 2월 달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은 아랫목만 따뜻해요. 제자는 은목은 얼음장이에요. 근데 이불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저리 이불도 넉넉해요. 그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방석을 두툼하게 깔고 침대 이불이 없어서 방석을 덮고 잤습니다. 두툼한 방석. 근데 둥글거리다가 방석이 떨어지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히 끈으로 방석을 배에다 묶고 잤다니까요. 아 그러고 한두 달 전에 자다가 코피가 터져. 코피가 터지는 걸 느껴서 툭 하고 터져. 근데 워낙 힘드니까 모르고 잤는데 깨서 보니까 코피가 말라터가지고 와 어떻게 숨만 막히고 그래 워낙 고단해져. 펜스하는데 그냥 피가 코가 그런 체험도 하고 아 그 참 그런 호되게 다뤄졌죠. 그런데 그때 제가 황달 앓고 나서 황달을 고3 때 알아서 대학 떨어진 게 그 황달 때문에도 있는데 참 가서 어떻게 비몽사몽간에 이게 뭐 어떻게 무슨 새벽인가 하는데 선생님이 보살님하고 얘기하고 성구는 참 몸이 약해서 안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막 정말 속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나 버린 것 같고 막 이제 몸이 약해서 공부 못하겠다 그러고 아 그런 어떤 그런 아픈 체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공생이 나온 거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겉보기로 하나의 획일된 아주 멋있는 겉보기도 멋있고 한 그런 인품 나오느냐. 야, 그거 환상이에요. 도인들 괴팍한 도인이 얼마나 많은데 부처님도 괴팍한 부처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발소 이용을 해서 제 특징은 이제 용어도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저 이제 얼굴 달림처럼 맡았는데 그 이발하는 노인죠. 그분도 그 이제 선생님 눈썹은 손 못 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건 장군 눈썹입니다. 제 얼굴 중에서 특징이라고 하면 눈썹하고 귀예요. 귀는 지금은 아직 표가 안 나요. 중고등학교 때는 귀가 이게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한 5, 60명 단체 사진 찍으면 귀 보고 저를 찾았어요. 귀만 보면 저를 찾아요. 귀가. 그러니까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개성이라는 건 그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언제나 특이성, 독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화를 이룸이지 회귀만은 절대로 답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다름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여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그 다른 것들을 다 용인하면서 그것에 둘이라는 데 매달리지 않으면 이렇다. 매달리지 않아. 근본적으로는 또 하나예요. 근본적으로 하나인 데서 그 상이 나타난다는 원리를 기억하는데 근본적인 하나에서 여러 다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름들이 각각 소중하고 그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들을 제시한 게 저는 원효대사라고 생각하죠. 원효대사. 제가 계속 그 원효대사 얘기를 털어먹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조금 그 책 보시면 나오죠. 이 불이가 아니라 생멸문과 진여문. 진여가 바로 불이거든요. 진여문이. 생멸문이 이예요.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와서 원효스님은 일심이문이라고 하죠. 한 마음에 두 문이 있다. 근데 생멸문을 이라고 보면 진여문은 불이에요. 진여문은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효스님 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의 세계, 생멸문이에요. 이의 세계에서 불의의 세계, 진여문으로 가는 게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둘을 뭉개는 것이 아니라 둘에 매달리는 것이 생멸문이에요. 아니 사실 현실적으로 이 수많은 현상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거죠. 그 세계에 또 거기는 우리가 매달림이죠. 그 매달리는 그것에 매달리는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난 진여 불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공부가 바로 우리 수행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바로 그런 수행을 하게 되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저는 허공법문 완전한 그 절대 분리예요. 진여, 저는 진여와 허공이 둘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는 그런 선생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무위법이 둘이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진여고 이건 허공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진여에 딱 도달하는 순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진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진여는 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여에 도달해서 아 여기는 진여의 땅이로구나, 여기는 진여 자리구나 하는 순간에 진여가 발로 차요. 제 말 표현 발로 차. 앉지 못해. 여기 자리 없어. 땅. 그 진여에 한번 채워보셔야 돼요. 진여의 발로 한번 진여의 발길에 한번 엉덩이를 한번 채워보시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여의 발길에 나가 떨어져 진여에 앉으려고 하면 바로 진여가 발로 차니까 진여에 앉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도 둘이에요. 네. 진여에 앉으려고 하는 사유가 바로 둘의 사고의 대표예요. 생멸문과 진여문이 생멸문과 진여문도 둘이 아니거든요. 진여문이 둘이 아닌가 해서 여기는 둘이 아닌 곳이로구나 하고 앉는 순간에 둘이에요. 그러니까 생멸과 진여가 둘이 아니다. 이것도 불의에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진여네, 저기는 생멸이네. 이것처럼 무서운 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여문에 못 앉고 쫓겨나죠. 그럼 갈 때는 생멸은 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활동하는 세계는 생멸의 세계예요. 생멸의 세계. 그러나 진여의 발길에 한번 채워본 사람하고 안 채워본 사람하고 같으냐 다르냐? 절대 달라요. 이건 정말로 절대 달라요. 이건 둘이에요. 제가 얘기하는데 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것도 둘이 아니라고 하면 참 고약해지는데, 채워본 사람은요, 이 생멸의 세계 논의는데, 생멸의 세계만이 온통 전분주라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생멸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견해를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세움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 생멸의 세계에는 절대적인 오름이 정말 없어요. 세월 뿐이에요. 이럴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뿐이 나오는 게, 이게 그 뿐이 나오면 금강경의 뿐이에요, 그게. 무엇은 무엇일 뿐, 그 이름일 뿐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 진여문에서 생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떻게 되느냐? 뿐이 나와요. 이것은 중생은 그 이름이 중생일 뿐, 중생이다. 이것은 아름다웠다고 이름이 붙었을 뿐, 아름다워. 이 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진여문을 바탕으로 해서 생멸문을 불리는 사람의 중요한 시각이 뿐이에요. 이름일 뿐, 무엇일 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세워요. 자기 입장도 세우기도 하고 남하고 다툴 수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 다툼이 아름다워요. 아, 당신은 그렇게 세웠어? 나는 이렇게 세웠지. 그리고 또 그 상대방도 어느 정도 그런 사람끼리 하면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큰 절대적인 그 큰 오름을 실현하기 위한 도반이에요. 도반으로 다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집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나 이게 심각하죠. 이거 이제 불자들 책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이거 남의 일로 보지 마세요.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정말 역사와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원동력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그냥 마음 타령과 그 노름에 놀았다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워야 돼요.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리불과 천녀의 이야기. 제 같이 방에서 유마경 공부하던 여학생이 선생님 그 사리불과 천녀의 그 이야기는 남녀의 성평등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원폭 정도의 폭발력 있는 파괴력인 가르칩니다. 제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원폭이면 뭐하냐? 불발탄인데. 불발탄 만들었어요. 우리 불자들이 수천 년 동안을 부처님이 나의 삶과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정말로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걸 전부 불발탄으로 만들어 온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반성해야죠. 세상에 이렇게 막 크게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불자들이 부끄러워야죠. 불교 신도만이 얼마인데 불교 신도들만 뿐이다. 뿐하고 이제 뿐하고 나서는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다툴 수 있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 부끄러워 죽겠어요. 안 돼요. 제 동생하고 달라요. 저 동생하고 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 안 하는데 난 형하고 달라! 그러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그걸 가지고 너 틀려 내가 뭐라 그러면 이게 또 싸움이 나요.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화합이에요. 거기서도. 그리고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옳다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화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또 바보스러운 짓도 없다고 봐요. 부처님이 아주 위대한 선례를 보여주셨죠.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종교 간의 갈등 문제죠. 자인화교를 믿던 장군인가 하나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종단을 떠나서 부처님 교단에 귀의하겠다. 그랬죠. 부처님 뭐라고 하셨죠? 신중하게 생각하시오. 당신같이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갑자기 교단을 바꾸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도 바꾸겠다고 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들어오시오. 그런데 당신 교단에 하던 그 보시를 유지하시오. 무서운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이 가르침이라는 그 절대 진리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평화, 어떤 점에서 이걸 더 중시하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그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말 부처님이 경계하시고 그 평화로움 속에서 이 사이 화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같으면 너 사탄 풍에서 벗어났구나. 잘한다. 네, 그렇죠. 어떤 혼란을 막고 가능하면 좀 사회적인 혼란이 없이 조용한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걸 되게 중시했단 말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의 옳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과 싸워가지고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우선은 화합을 꾀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조심스럽게 세상을 바꿔나가느냐, 이렇게 지혜로운 모색을 하고 온당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선생님 가르침 속에는 계속 그게 놓여 있어요. 계속 신물계 같은 데도 이게 다 놓여 있고, 언제나 정말 진여의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생명의 세계를 그리는 이 도리가 선생님 가르침에 일관적으로 쭉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제 이 가르침에 의거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나를 바꿔나가는 그런 조심스러운 어떤 행보를 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경계하는 건 정말 오히려 그걸 뭉개려고 하는 사람 저 정말 싫어해요.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짜 골치 아파요. 많은 분들이 자기 주장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파심입니다. 파심이 딴 데 없어요. 이 주장 말고 다 틀려. 이게 파심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경계해야 되는 사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그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 이건 정말 더 골치 아파요. 정말. 그런데 그 인간들이 되게 어떻게 하느냐? 그 사이에서 이쪽 저쪽 보면서 이쪽 챙겨요. 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세요. 나중에 어떤 쪽이
이로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우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절대화하지 않고 언제나 이것이 겸손하게 내밉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건강한 다툼을 용인하는 사람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불자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불교는 오히려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 불이법문품 들어오면 참 이 하나만 봐도 엄청난데 할 말도 많은데 어려워요. 그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둘이 아닌 자리에 서서 둘이 아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남녀 둘이죠. 남녀 문제 지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자 중에 페미니스트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페미니즘이 그게 다라니까 막 그 남성을 적으로 만들더라고.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여성이 좀 올려주는 건 좋은데 막 적대시하는 그것이나 너 그러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관점들이 전부 일하는 입장에 딱 고정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고 이래서 지금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불자들이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자고요. 보림선언 도반들부터 제가 얘기한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뿐도 중요해요. 뿐 주문이라도 외우고 다니면서 정말로 자기 입장을 세우되 어디에 그걸 절대화해서 상대방을 적대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사회적 그 풍조는 빨리 이걸 삭히지 않으면요 세상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많은 제가 미래 학자들 중에 인류가 종말을 맞는다면은 환경 파괴 그거 이전에 양극화로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제 서로 죽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종교가 죽이는 게 제일 무서워요. 종교가 죽이는 게. 종교야말로 인간의 전인성을 다 요구하기 때문에 종교에서 잘못되면 종교가 지금 인류 역사에 제일 많이 죽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차이 이것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집회에서 모임에서 종교 얘기와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 있죠. 왜 그러냐? 이 두 개가 가장 큰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거기에 편승해서 파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좀 요즘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동창회에 갔더니 너무 대중적인 자리에서 자꾸 막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와서 제가 결국 싸우러 나왔어요. 야 제발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너희들은 상식이 없냐? 그랬더니 막 저를 또 막 따돌리고 그래서 제발 하지 말자.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싸우자는 얘기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래 건강하게 싸울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랬더니 몇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은 그래서 그 모임에서 탈퇴했어요. 계속 아파 죽겠어요. 근데 그것도 제 가까이 있는 동창들은 결국은 제가 뭐 이렇게 설득을 못하고 그러고서 뭐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는 게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 이 불이범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꽂아주셔서 그러는데, 이거 꽂고 나왔네. 네. 절대 저는